저는 만약에 이분 말처럼 정말 저 선생님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면 대기를 걸고, 근데 그거 대기 걸고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데 이것이 고민까지 돼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 할 정도면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 되게 의사 같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치료사, 애는 상담사 선생님 같이 느껴지더라고. 제가 느낄 때는. 맞아.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요즘 들어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 때문에 TV에 많이 출연하신 박사님을 한번 만나볼까 고민 중인 엄마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선생님들은 예약하고도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건 기본이고, 상담비도 일반 정신과에 비해 적게는 두세 배는 기본, 많게는 초기 상담 비용만 100만 원가량 생각해야 한다는 곳도 있네요. 저는 TV를 보면서 아이를 살피시는 모습이나 진단하시는 모습에 상당히 신뢰감이 들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은 미디어 닥터는 오히려 더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터넷에도 검색해보면 유명 박사님께 상담받고 엄청 큰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있고 기대 이하였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인터넷 후기도 너무 좋은 건 다 광고래요. 암튼 한 번쯤은 유명한 박사님과 상담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 매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어머님들은 유명한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유명한 선생님들을 만나면 치료 방향이 제대로 잡힐까요? 주변에서 솔직 후기 들으신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써주신 작가님의 의도는 이제 방송국에서 전문의를 섭외할 때 사실은 그분의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아마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방송국에서 일종의 섭외를 하죠. 그러면 그 팀의 PD 작가만 오케이 한다고 해서 그 연사가 섭외 오케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이 프로그램에 이분을 하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보고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뭐 책은 썼는지, 뭐 외모도 되게 따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전달력도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말씀을 좀 더 유려하게 하시는 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분이 되게 실력이 있는데 아직 어떤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 별로 없으면 이분은 나는 알아. 나 제작진은 이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걸 아는데 이분이 위에 부장님이 오케이 할 만한 스펙이 없으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완전히 지나간 이야기이고, 유명한 박사님 선생님 좀 만나보셨어요? 저 만나봤어요. 저 별로였어요. 어떤 뭐 의사 선생님 아니면 치료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만나고 치료 선생님도 만나봤죠.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하면은 그땐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는 아니었는데 저희 딸 한창 치료할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엄마들 뭐 이렇게 말로 물어 해가지고 막 지도 그려가지고 찾아가고 막 이랬어요. 진짜로. 지도. 내비 없었어. 내비가 그때는 내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 왜냐면 거의 안 그치 썼어요. 2000년대니까. 우리 되게 옛날 사람 같다. 그때는 센터에서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엄마들이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입성? 어떤 선생님이 좋단다 하면은 이제 오로지 거기 입성. 물어물어, 예,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가고 했던. 그래서 유명한 분 두 분한테 갔었는데 너무 바빠.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 우리 애를 잘 쳐다보지 않아. 방송에서는 얼마나 자세히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를 제대로 이렇게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고 막 자기 막 너무 바쁘고 막 뒤에 환자 쫙 기다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치료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항상 나랑 소통이 가능한 선생님, 그리고 내가 원할 때 항상 그러니까 그 치료사 같으면은, 치료실 같으면은 굉장히 접근성이나 이런 게 뛰어난 곳, 가까운 곳, 이런 데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쨌든 좀 그렇게 좀 신뢰할 만한 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조승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분이 아이가 연령대를 전혀 노출을 안 정보가 하셨어요. 전혀 없어요. 연령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신데 여기에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 때문에
어떤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볼까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대기는 너무 길고 비싸대요. 근데 감정 기복이 심한 애가 있는데 그 유명한 선생님 대기돼서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빨리 이 친구는 어떤 개입이 있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분 말처럼 정말 저 선생님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면 대기를 걸고, 근데 그거 대기 걸고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 만날 필요 없어요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거는, 왜 골프도 그렇잖아요. 저 골프 안 쳐봐서 모르는데 운동 같은 경우에 원포인트 레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몇 년을 연습했는데 몇 년을 연습했는데 그럴 내가 수도 있지. 한계가 있었는데 정말 프로가 원포인트 어느 레슨 한- 딱 했는데 정말 단계가 확 바뀌는 그런 거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명한 박사님들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제가 섣불리 만날 필요 없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좀 신뢰가 가고 그렇다면 대기를 하고 우선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한계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저는 어떤 선생님을 말씀하시나 했더니 정신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말씀하시나 보다 싶어요. 근데 실제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도 조금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저도 그 당시 가장 유명하다는 분을 어렵게 만났었는데, 뭐 그게 나빴다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시스템, 뭐 정신과 유명한 선생님들은 한마디로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 TV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한 아이템이 나오기 위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왜 비디오 관찰도 하고 막 부모 얘기도 듣고 이래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TV에 나오는 애들은 그렇게 해주는데 실제로 병원에 찾아간 우리 아이에게는 그만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정확한 진단도 못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일반화시키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대다수의 정신과에서는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약 처방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실제로 개입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얘가 만약에 언어 발달이 늦어, 뭐 예를 들어 발달이 어느 수준인지 의사가 검사하지 않죠. 의사는 오더를 내리잖아요. 이 아이 이 검사하세요. 그러면 임상심리사가 검사해요. 그 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얘는 예를 들어 몇 개월 수준인데 이거 필요하네요. 이 필요한 거 의사가 해줘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담당 그 분야의 치료사 선생님들이 해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오더거나 약 처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엄마가 막 기대하는, 우리 아이를 쫙 보고 이렇게 치료해 보세요 라는 쪽집게 진단을 잘 안 내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몰라요. 제가 이분이 어떤 박사님을 만나고 싶은지 그분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해주는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뭔 것 같냐면, 검사비가 비싸거나 이 아이를 봐주는 시간이 시간 긴 관찰해야 거예요. 돼. 완전 시간 싸움이고 인건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검사도 비싼 검사들이 있어요. 그냥 이 검사 정도는 한 20만 원인데 이 검사자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검사를 좀 면밀히 하면 그 검사비가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싸면 비싼 만큼 조금 더 전문 인력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봐주기 때문에 비싼 것 같아서, 비싼 치료 다 뭐 헛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결국 그렇게 박사님을 만나도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일종의 치료, 누구한테 어떻게 할지는 또 다 부모가 되돌아오죠. 더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어느 치료 가서 이 선생님한테 주 몇 회 받으세요까지 사실은 내려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련이 남으면 되기는 하시되, 결국은 내가 부모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걸 좀 알고 우선 필요한 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 기복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감정 기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지금도 힘들고 얘가 그 어느 때는 또 괜찮다가 또 이렇게 그 사이클이 있나 봐요. 또 한 몇 달은 괜찮아. 근데 또 몇 달은 또 막 아주 막 또 난리야.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너무 이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중학교 때는 굉장히 편안한 상황이었거든요. 학교 생활이 뭐 말이 학교지 뭐 지가 왕이고 그냥 아주 막 그렇게 있었는데도 너무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도 뭐 때문에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정 기복이 있다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정신과에 그 약을 먹었었어요. 근데 약을 먹었더니 애가 천사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애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이런 신비의 약이 있다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대신에 그 감정 기복에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라는 게 기분이 막 좋다가 또 막 안 좋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약이래요. 그 약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화가 많이 나지도 않고 특별히 너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 뭐 뇌에 이제 어느 부분을 자극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이제 그 어떤 부작용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분명히 먹을 만큼 먹었는데 자기는 배가 안 부른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감정 기복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늘 유지해 이래서 약을 먹였는데 나중에 이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게 냅두면 안 싸우겠지. 근데 약부작용이 있어서 얘는 계속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얘는 그래서 열받아서 감정 기복이 또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못 먹였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약간 분명히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시면 물론 어떤 뭐 관찰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해주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치료 선생님 도움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행동 치료를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제 감정 기복 그러면 아마 이제 약물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약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요. 그런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적절하게 저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거를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 뭐 학교 생활 아니면 사회생활이 자체가 어려워. 그러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인가 그다음에 또 얘가 또 그래서 또 먹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아이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데 이것이 고민까지 돼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 할 정도면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연이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꼭 이분 아니어도 가까운 곳에 선생님하고 상담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이렇게 밸런스 맞출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머님들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의 딱 그 자아상이 있어서 그거를 특히나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일수록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내가 맨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을 탁 건들면 일단 방어 기제가 작용해가지고 나중에 뭐 얼마 몇백만 원을 드리고 와도 그 사람이 잘 못 보나 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큰 돈 들이고 긴 시간 해서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나고 보면 후회하실 거거든요. 그때 한번 만나볼 걸.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신랑이랑 지금도 저희 신랑은 막 돈 낭비였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반대 왜냐면 그때 맨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저도 아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저도 너무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상태여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빨리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론에만 되게 있었다가 두 번째는 진료가 아닌 상담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제가 좀 마음이 그때보다 더 좀 성장하고 가서 그런지 긴밀도 있게 대답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그분이 방송에 나오시는 거 보고 나서 야 상담 스킬을 아주 그전엔 되게 의사 같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치료사 상담사 선생님 같이 느껴지더라고. 제가 느낄 때는 맞아 치료사 같은 예. 아니 근데 오히려 그 옛날 전에는 진짜 좀 의사 선생님 같았거든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오더를 의사 선생님 느낌하고 오더를 위한 다른데. 뭔가
이런 맞아. 거였으면 네, 지금은 약간 이거를 갖춘 그러니까 의학 정보를 갖춘 치료사나 상담사가 되니까 제가 느끼기엔 지금 여타 있는 치료 상담사들보다는 그 값을 받는 게 값어치가 있다. 지불할 값어치가 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한 회의 만남이라 일시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제 생활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면 저는 포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난 하겠다 예약 걸어놓고 뭐 적금 들겠다 뭐 하면은 한 번쯤 만나보시되 정말 많이 내려놓고 그게 약간 부모가 또 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애를 24시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다 이 아이를 알고 있다는 생각만 일단 내려놓으시고 한번 촬영해보세요. 놀이 하는 거. 저는 저희 엄마들끼리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말투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말투랑 표정을 장착했다고 생각했어요. 촬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난 저 때 되게 차가웠구나. 나 되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그리고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제 주도로 뭔가 놀이를 할 때도 되게 사소한 건데 그런 게 영상이 다 나와서 사실 정말 그냥 관찰만 해보셔도 본인이 다 알아요. 본인이.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치료 선생님 만나면 교육도 만나냐, 중요한 거는 많이 어머니가 내려놓으실수록 가져오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어떤 엄마한테는 이만큼만 말하고 괜찮으면 이만큼 더 얘기하고 왜냐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못 받아들이면 어찌됐든 아니면 기회를 두고 점차 이렇게 특히나 치료 선생님들이랑 그런 게 좀 많았어가지고 어머니가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관찰하게 하는 기회를 어쨌든 제공하는 기회를 만든다는 건 되게 좋은 계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분들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벌써 카메라랑 현실이 다른데 이 유명한 분들도 이 카메라와 현실은 또 다를 수도 있는 위험성이 또 있고 그런데 이런 유명한 분들이 갖는 장점은 뭐냐면 많은 사례를 접한다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병폐인데 왜 우리도 그냥 가까운 지역병원 가도 되는데 꼭 빅5라고 하는 큰 병원 찾아가는 이유가 그들이 사례가 많으니까 정말 진단이 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무리해서 막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유명한 분들은 정말 많은 사례를 만나서 또 갖고 있는 힘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는 한계들 있잖아요. 그런 시기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조율이 확실히 필요하니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갔다 와야 미련이 없으려나? 정말 그게 포인트예요. 누구를 만나든 내 그릇만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짚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들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니까 저도 딱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욕인데 이 어머니가 못 받아들이거나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고 그걸 최대한 순화해서 얘기를 이제 전달한다고 최대한 전달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라먹고 전달을 하다 보면 그분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거에 한 이제 반 정도만 이제 알아듣고 그럼 전혀 이제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소희 씨처럼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주 씨 미안해요. 받아들이는 연습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딸이 이제 이 유튜브 방송 보면서 저를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왜? 엄마가 말한 것처럼 지연이한테 했으면 지연이가 저렇게 안 되지. 엄마, 너무 양심에 찔리지 않아?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한 번도 가식이라고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그거를 그 사연을 봤을 때 그냥 내가 든 생각을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준 건데 그게 그렇게 가식으로 보였어? 그랬더니 이러면서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엄마는 저렇게 안 해놓고 그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뭐 말할 때는 또 맞겠다 말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진짜 객관화해가지고 그거를 딱 이렇게 좀 보는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연주 씨 말처럼 아니 뭐 그냥 얘는 충분히 그럴만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저 또 시작이다 막 이제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버님도 좀 약간 이렇게 뭐 미디어 닥터들은 약간 뭐가 좀 부정적이시고 막 이러니까 일단 그냥 가까운 병원에 예약 가능하고 언제든지 그래서 좀 그 집주위에 있는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